다음은 전재수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종환 후보자님, 문재인 정부 첫 문체부 장관 축하드립니다. 네. 평소에 이제 감수성이 깊고 또 따뜻한 언어로 힘들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시로서 많이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6년간 교육위원으로서 활동을 해오신 만큼 문화체육, 관광 분야에 대한 정책 역량을 충분히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이러한 경험과 이러한 따뜻한 시선과 눈빛으로 우리 국민들께 정말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체부 장관이 되어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년 전에 박근혜 정부에서 그 문화융성이 국정기조의 하나로 제시됐을 때 문화계 종사자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문화의 가치가 사회 곳곳에 스며들기는커녕 공안의 가치가 사회 곳곳에 스며들었습니다. 블랙리스트를 통해서 문화를 지원하고 진흥시켜야 할 문체부, 그리고 그 산하기관을 금열기구로 만들어 왔습니다. 차별과 배제, 불공정한 지원으로 문화 생태계가 왜곡됐습니다. 다양성을 잃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문화예술 소비자인 국민들께서 많은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우리 도종환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이 블랙리스트로 인해서 잘못된 문화정책을 바로잡고 다시는 이 나라에서 블랙리스트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해주실 것이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주요 기관의 독립성, 자율성,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부여를 해서 국민들께서 일상에서 마음껏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문화향유권을 차별과 소외감 없이 누릴 수 있도록 보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그 감사원 감사 결과는 아직 꼼꼼히 챙겨보시지는 못했죠. 네. 예. 어제 이제 문체부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제기됐던 각종 의혹,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위법 부당행위까지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문체부 공무원들이 상급자의 위법, 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이행해온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들이 많이 드러났는데, 이런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 우리 장관님께서 꼭 좀 바로잡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김해에 한 청소년이 있습니다. 결손 가정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지역 아동센터를 통해서 축구 유소년 리그, 아이리그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리그에서 뛸 수가 없게 됐습니다. 다쳐서가 아닙니다. 다른 개인적인 문제가 생겨서도 아닙니다. 대한체육회 통합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요. 그 아이에게는 이 축구가 희망이고 미래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우리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는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행정이라는 것이 이 아이의, 이 청소년의 꿈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그 체육회 통합에 따라서 대한축구협회와 전국생활축구연합회가 통합이 됐습니다. 통합된 대한축구협회가 아이리그를 운영을 하게 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선수 등록이라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게 됐습니다. 선수 등록. 대한체육회가 올해 3월 21일 날 이 내용에 대한 공문을 지역축구협회에 다 보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선수 등록이라는 것이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을 하게 돼 있는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가족증명서를 발급받는 부모 동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 아동센터 아이의 경우에는 부모가 없거나 또는 부모 동의 인정 절차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지가 않는 겁니다. 김해시가 대한축구협회에 요청을 합니다. 공문을 발송을 합니다. 이 아이들을 좀 해결을 해달라. 대한축구협회가 노력을 했는데 어떻든 결론은 이 아이가 공을 찰 수가 없습니다. 예.
저는 이 문제를 대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이 체육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외를 만들고 별도의 절차를 만드는 행정적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공무원분들의 애로사항도 저는 충분히 납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공무원, 그리고 공무원에 준하는 이 협회 담당자들이 강력한 의지를 좀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 어린 친구가 계속 아이리그에서 뛸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난 뒤에 방법을 찾아야지, 아예 뛸 수 없게 만들어놓고 난 뒤에 방법을 찾는 이런 행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거꾸로 되면 일단은 뛰게 해놓고 그러고 난 뒤에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 뛰지도 못하게 만들어놓고 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공무원들 또 그에 준하는 담당자들은 이러한 문제, 아주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이 자세,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청문회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한 가지 사례를 통해서 저는 우리 장관님께 정말 꼭 필요로 하는 사람, 이 문화체육관광행정이 꼭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따뜻한 눈빛과 손길, 이것을 보내주십사,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체부 장관이 되신다면 이 지금 이 하나의 이 꿈, 이거 한번 살펴보셔가지고 이 낙에 꺾이지 않도록 이 부분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지금 대한체육계 통합 문제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이것으로부터 파생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행정 편의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따뜻한 행정, 사람 냄새나는 행정, 사람이 먼저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그 노태강 전 국장은 지금 제2차관으로 부임을 했습니까, 현재? 네, 어제 부임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과장이었던 진재수 과장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만약에 청문회 통과해서 장관이 된다면 직접 가서 진재수 과장을 만날 생각입니다. 진재수 과장뿐만 아니라 잘못 없이 부당하게 쫓겨났던 그런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만날 생각입니다. 예, 거기도 한번 만나셔가지고 또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도 좀 필요할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다시 원상 회복을 시키는 과정에서 네. 그런 문제들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그런 진재수 과장 말고도 또 많은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또 네. 그런 분들도 빠짐없이 한번 다 살필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네,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예. 자, 다음은 김석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년 고로 경제 출신 김석기 의원입니다. 도정환 후보자님, 우선 장관 후보자가 되신 데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 우리 정부의 장관은 적어도 이념적 편향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네. 특히 문광부 장관은 우리 문화예술 전 분야에 대해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특히 이념적 편향성을 보여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정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그 점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화면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장우 의원님께서 빨치산 출신 비전향 장기수 김정태 회감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후보자님께서 YS 정부 시절에 장기수의 북한 송환 시기였고
송환 시기가 돼서 그냥 참석을 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실제로 송환했습니다. 그거. 예. 네. 그런데 김영태라는 인물은 끝까지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전향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체제를 끝까지 옹호했고 북한에서 칭송을 받은 그런 인물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북한에서 칭송을 받는지 북한 그 이후에 이후의 행적은 잘 모릅니다. 돌아가서 끝까지 전향을 자유 대한민국의 전향을 거부한다고 본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0년간 복역을 한 사람입니다. 그 점은 알고 있었습니까? 10몇 년간 복역하고 났다가 다시 잡혀 들어가서 그러니까 뭐 그 이후에는 무슨 이유로 잡혀간지 모르지만 자유 대한민국을 철저하게 그 송환 부정한 비정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런 사람의 송환 자리에 네. 참석한 것이 지금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부적절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도적인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남쪽에서 한 일은 감옥살이만 뭐 한평생을 하고 정부에서 북으로 인도주의적 관점에 돌려보낼 때 마지막 밥 한 번 같이 먹는 자리 만들자는 게 시민사회 의견이었습니다. 끝까지 자유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한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후보자님은 북한에 총 7차례 다녀오신 거죠. 네. 예. 7차례인지 6차례인지. 우리 한국인으로서 북한에 7번씩이나 간 사람은 제가 드물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학 행사를 위한 실무 준비 모임으로 아침에 예, 그래서 개성공단에 갔다 오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8.15 민족통일대축전에 다녀서 방문기를 쓰신 적이 있죠. 방문기. 네. 예. 그 방문기의 내용입니다. 그 방문 소감을 평양에 가서 쓴 방문기 소감입니다. 네. 서울이 욕망의 빛깔, 온갖 현란함과 어지러운 빛깔, 유혹과 타락과 탐욕이 뒤섞인 빛이라면 평양의 빛은 그것들을 틀어버리고 담백한 자존심으로서 있는 성덕의 빛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도시 전체가 회색이었습니다. 거기는 뭐 거의 그래서 이건 무채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거기 그 방문기 서신 거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서울은 탐욕과 혼란의 도시고 평양은 의지와 담백한 자존심을 가진 도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도 그 상대적으로 북한을 그렇게 미화하는 듯한 표현이 지금도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밤에는 거기는 뭐 불이 안 들어오는 깜깜한 도시였었고요. 1층에서 15층까지 걸어다니는 도시였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저녁이면 현란한 네온사인으로 화려한 도시인데 비해서 거기는 죽음의 도시 같았습니다. 광주교육청에서 지금 우리 중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보조교사 내용입니다. 평양을 세계적인 계획도시이자 전원도시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영국의 도시계획가가 정의한 이 전원도시라는 것은 인간답고 쾌적한 도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이상적인 자립도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달빛으로 가득한 회색의 도시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학생들이 쓰는 부교적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 학생들이 평양이라는 도시는 대단히 살기 좋은 그야말로 전원적인 도시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건 뭐 제가 쓴 글이 아니라서 아닙니다. 지금 이제 이런 교과서 부교재를 쓰는 학생들의 교재입니다.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학생들이 쓰는 교재라고 그러셨습니까? 예, 지금 광주교육청에서 중학생들이 사용하는 보조 교재입니다. 이게. 네. 이건 뭐 이런 교재가 잘못돼서라고 생각하신다면 교육부 장관한테 나중에 장관이 되시면 이런 교재는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양에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네. 지금 평양이라는 것은 어떤 도시라는 것을 우리 후보자님께서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지난번 북한에 7차례 가셨을 때 만경대 김일성 성가를 참배하셨습니까? 330여 명이 다 같이 갔었습니다. 주체 사상탑을 방문하셨습니까? 그건 여행 코스에 들어있는 모든 데는 갔고 가지 말라는 데는 안 갔습니다. 조국 통일 3대 기념탑 방문하셨습니까? 안 갔습니다. 우리가 북한 방문할 때 당국에서 만경대 주체 사상탑, 조국 통일 3대 현장 기념탑 이것은 가지 말라고 합니다.
남쪽에서 그 남쪽의 정보계통의 그리고 서약서도 쓰지 않습니까? 남쪽에서 약속한 대로만 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임의로 가기 전에 남쪽과 정부당과 약속하지 않은 곳을 가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입장은 분명히 그랬습니다. 약속한 데만 가고 약속하지 않은 곳을 임의로 개인적으로 가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후보자님이 그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에는 간 것은 그 방문기에 쓰지 않았는데 최근에 일부 언론에서 방문했다고 도종환 후보자가 이렇게 쓰고 있거든. 어느 것이 진실입니까? 그 방문했다고 쓴 사람이 있으면 법적으로 다투겠습니다. 이게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잡지에다 썼습니다. 네, 그 사람과 법적 소송하겠습니다. 제가 갔다는 걸 그 사람이 증명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보충 질문 하시죠. 예. 자, 다음.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위법 부당행위까지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문체부 공무원들이 상급자의 위법, 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이행해온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들이 많이 드러났는데 이런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 우리 장관님께서 꼭 좀 바로잡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김해에 한 청소년이 있습니다. 결손 가정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지역 아동센터를 통해서 축구 유소년 리그, 아이리그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리그에서 뛸 수가 없게 됐습니다. 다쳐서가 아닙니다. 다른 개인적인 문제가 생겼어도 아닙니다. 대한체육회 통합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요. 그 아이에게는 이 축구가 희망이고 미래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우리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는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행정이라는 것이 다음은 전재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종환 후보자님, 문재인 정부 첫 문체부 장관 축하드립니다. 네. 평소에 이제 감수성이 깊고 또 따뜻한 언어로 힘들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시로서 많이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6년간 교육위원으로서 활동을 해오신 만큼 문화체육, 관광 분야에 대한 정책 역량을 충분히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이러한 경험과 이러한 따뜻한 시선과 눈빛으로 우리 국민들께 정말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체부 장관이 되어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 전에 박근혜 정부에서 그 문화융성이 국정기조의 하나로 제시됐을 때 문화계 종사자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문화의 가치가 사회 곳곳에 스며들기는커녕 공안의 가치가 사회 곳곳에 스며들었습니다. 블랙리스트를 통해서 문화를 지원하고 진흥시켜야 할 문체부 그리고 그 산하기관을 검열기구로 만들어 왔습니다. 차별과 배제, 불공정한 지원으로 문화 생태계가 왜곡됐습니다. 다양성을 잃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문화예술 소비자인 국민들께서 많은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우리 도종환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이 블랙리스트로 인해서 잘못된 문화정책을 바로잡고 다시는 이 나라에서 블랙리스트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해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주요 기관의 독립성, 자율성,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부여를 해서 국민들께서 일상에서 마음껏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문화향유권을 차별과 소외감 없이 누릴 수 있도록 보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그 감사원 감사 결과는 아직 꼼꼼히 챙겨보시지는 못했죠. 네. 예. 어제 이제 문체부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제기됐던 각종 이 아이의 이 청소년의 꿈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 그 체육계 통합에 따라서 대한축구협회와 전국생활축구연합회가 통합이 됐습니다.
통합된 대한축구협회가 아이리그를 운영을 하게 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선수 등록이라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게 됐습니다. 선수 등록. 대한체육회가 올해 3월 21일 날 이 내용에 대한 공문을 지역 축구협회에 다 보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선수 등록이라는 것이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을 하게 돼 있는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가족증명서를 발급받는 부모 동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 아동센터 아이의 경우에는 부모가 없거나 또는 부모 동의 인정 절차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지가 않는 겁니다. 김해 씨가 대한축구협회에 요청을 합니다. 공문을 발송을 합니다. 이 아이들을 좀 해결을 해달라. 대한축구협회가 노력을 했는데 어떻든 결론은 이 아이가 공을 찰 수가 없습니다. 예. 저는 이 문제를 대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이 체육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외를 만들고 별도의 절차를 만드는 행정적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공무원분들의 애로사항도 저는 충분히 납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공무원, 그리고 공무원에 준하는 이 협회 담당자들이 강력한 의지를 좀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 어린 친구가 계속 아이리그에서 뛸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난 뒤에 방법을 찾아야지, 아예 뛸 수 없게 만들어놓고 난 뒤에 방법을 찾는 이런 행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거꾸로 되면 일단은 뛰게 해놓고 그러고 난 뒤에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 뛰지도 못하게 만들어놓고 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